DMZ에서 죽을 뻔한 썰들. 욜리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의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유입입니다. 형님 영상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군대 썰 작게나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고 형님이 읽게 된다면 좋겠네요. 저는 군 시절 장애물 운용 M이라는 특기의 공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뢰병이죠. 지뢰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뭐니뭐니 해도 지뢰 탐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주특기를 받았을 때 혹시 지뢰를 캐다가 팔이나 다리가 잘리는 게 아닌가 엄청 두려웠지만 실제 군생활을 해보니 지뢰를 직접 다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제가 1말쯤 같은 사단 수색대대 쪽에서 지뢰 탐지 요청이 와서 인원 모집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휴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도 아끼고 지뢰 탐지 포상으로 나오는 휴가를 노리고서 파견을 지원했죠. 3월에서 4월 기간이었기 때문에 2시가 넘어간 낮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답답한 지뢰 탐지복과 지뢰 탐지기를 들고 DMZ에 있는 수색로로 주말 이외에 항상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보시다시피 엄청 답답하고 덥고 군화위에 더신을 또 신기 때문에 지형이 안 좋으면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또 멧돼지가 작업 중에 튀어나와서 도망치고 DMZ 건너편에 총성 때문에 철수하는 등 처음에는 지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집중하면서 임무 수행을 했지만 악조건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니까 같이 온 동기들은 물론 인솔 간부님도 점점 지쳐가며 작업에 대한 신중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뢰 탐지기가 말이 지뢰 탐지기지 사실상 금속 탐지기이기 때문에 지뢰 이외에 금속이 울리더라도 전부 파내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파냈을 때 도구는 농사 쓸 때 쓰는 갈퀴와 홈이었어요. 지뢰 탐지기의 성능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못 크기의 철 조각이 걸려도 귀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수색로를 탐지하고 호미로 땅을 까는 일이 손에 익어가던 중 평소보다 조금 거센 반응이 지뢰 탐지기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대부분 큰 철 조가리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위기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빨리 파버리려는 마음에 동기 녀석이 호미로 땅을 세게 찍어서 팠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사람들도 확실하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깡 하면서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호미질을 하는 동기가 파놓은 곳을 보니 옥수수 모양의 철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수류탄이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호미로 힘껏 내리친 건 수류탄이었고 지뢰 탐지를 하던 인원들 거의 첫 수학이라 흥분과 불안감에 소란스러웠습니다. 인근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을 신속히 취해서 그 자리를 경시해놓고 표시하는 거래요. 사후 처리를 진행하였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미제 세열 수류탄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호미로 내려친 그 수류탄이 터졌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수류탄 파편에 벌집이 되어 너덜너덜해졌겠죠. 돌아가는 길에 동기 녀석들과 카고에서 하하오어 영웅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고 그저 DMZ 하늘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부대원들에 대한 이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탐지하는 수색로 그곳을 사용했던 수색 대대원들에 의한 것입니다. DMZ는 북한에서도 충분히 견제 가능한 구역이었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카고는 방탄이 아니어서 안쪽까지는 타고 갈 수 없었지만 수색대대의 카고는 특별하게 철판이 방탄 처리가 되어 있는 차여서 저희가 탐지 도중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저희는 탐지를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히 표시하고 진행하기 위해 고추 농사에 사용하는 고추대에 고추끈으로 표시를 했고 방탄차는 이것을 결승선이라도 되는 듯 뚫고 지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다닐 거라면 대체 왜 탐지를 시키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각설하고 사건이 일어난 지금도 그날도 수색대대의 차는 저희의 경시선을 시원하게 뚫고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요. 저희는 투덜거리면서 다시 경시선을 세웠던 지점부터 탐지를 시작했고 수류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탐지기 울림이 귀를 스쳤습니다. 수류탄 때에 수확이 없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뭔가 쎄한 자국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울림이 나는 지점은 수색대대 차량의 바퀴 자국 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수류탄을 캤던 동기에게 이번에 조심히 파보라고 한 뒤 소리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격포탄이었습니다. 보통 탐지 중에 발견되는 박격포는 신관이 죽었거나 포격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등장한 폭발물 처리반 EOD에 따르면 불발탄이기는 하지만 포격이 그대로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 위험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6명 타고 있는 방탄카고가 바퀴로 누르는 것보다 큰 충격이라는 게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박격포탄은 왜 터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앞에서 터졌다면은 눈앞에 1m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군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일까요? 저는 이 물고기처럼 생긴 친구의 내구력에 의문을 품고 그날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조기 퇴근 후 낮잠을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특수한 경우가 예전에 전쟁이 끝나고 그 DMZ라는 곳에 특수한 그 벨트를 만들면서 땅에다가 한반도 사이에다가 허리에다가 1km 되는 서로의 그 휴전 쿠션처럼 이렇게 사이에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마치 초코파이 가운데 마시멜로 하얀색 들어있듯이 거기 이제 철수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양쪽에서 지뢰 같은 거를 많이 매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그 지뢰 같은 거 거의 대부분을 DMZ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다 거기다가 다 매설했다는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갖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작전을 해야 되는 구역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색대원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렇게 지뢰 찾고 그러는 친구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쪽에 그 일을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은 부사관들이나 뭐 장교급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자기들이 본인이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 병력들이 나가서 하면은 조금 억울함이 덜 할 텐데 그 나라에서 군인들 차출해가가지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뺑뺑이 돌려서 아무 보직이나 나눠주고서 보직으로 갔다가 1년 반 2년을 군생활을 하고서 나와야 되는 그냥 일반 병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 누가 사실 DMZ에 들어가는 거조차도 덜덜 떨릴 텐데 맞은편에 그쪽 애들이 조준 사격하면은 땅바닥에 탄이 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가까운 상태인데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옷 입고서 지뢰까지 찾고 있으면은 아주 힘든 얘기죠. 그건 병사들이 좀 감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통이라면은 병사들도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만 조금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차출돼서 그런 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조금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유튜브로 보시고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몇 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강이나 해변 근처에 계곡이나 이런 근처에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인데 그 열면은 폭발하거든. 목함지뢰라고 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막 뉴스에서 보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아예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걸 보고서 그런 지식이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있으면 절대 그런 걸 안 할 테니까.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상자 같은 게 길쭉하게 생긴 이런 것들은 절대 바닷가나 계곡에 물가에 있는 거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DMZ 근처에 있는 산 그런데 보통 뭐 군사 경기 지역으로 막 설정돼 있고 그래서 막 민간인 잘 통제되고 그러겠지만 뭐 그렇게 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나무로 된 그런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은 이거 뭐지 이러고서 열어보고 그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 안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스프링 달려있고 이거 뚜껑을 열던지 아니면 강한 충격을 가하면은 그 스프링이 뒤에 있던 그걸 때려가지고 앞에 있는 폭약을 점화시켜서 폭파되는 형태거든. 그 우리가 일반 지뢰 같은 경우에는 봐도 몰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도 지뢰 본 사람 몇 명 없을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인 발목 지뢰라 그래서 요만한 거 그런 거 교보제로 갖다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런 거를 심으면은 이게 지뢰다라는 거 교육받고 뭐 이렇게 넓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대전차 지뢰다 뭐 이런 거 그냥 교육으로 교보제로 봐서는 알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무로 돼 있고 상자로 돼 있고 이런 거는 인식을 못 하거든. 이거 무슨 뭐 보석함인가? 그러고서 막 열어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특히나 아이들 호기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그런 것도 잘 알려줘야 돼요. 바닷가 가고 같이 계곡 가고 이래서 놀 때 나무 뭐 쪼가리 주워오지 말고 나무 박스나 그런 거 있으면 절대 열어보지 마. 그거 열면은 큰일 난다고. 그런 거 다 알려줘야 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고 전쟁통에 지금 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아주 평화로워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생활을 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뢰들이 이렇게 물에 쓸려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애들이 이걸 만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보고 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인식을 하고 지금 이 기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밌는 이야기 혹은 위험했던 아니면은 뭐 미스테리, 공포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들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쉬운 이야기들
썰랑썰레 게시판 제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재밌는 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글은 유튜브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바.